자, 많은 분들이 아마 챗 GPT한테 뭐 삼성전자 주식 사도 되냐, 뭐 이코인 사도 되냐 물어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주 냉정하게 빼는 게 맞다. 김민현 커먼 컴퓨터 대표님과 함께하는 챗 GPT와 인공지능 편. 자, 어느덧 3부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챗 GPT의 능력치와 챗 GPT발 여러 사회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는 챗 GPT를 사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여서 제가 사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 안에 수익이 나는 주식을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자, 제가 예전에 증권방송 하던 시절에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해라. 추천은 하지 않는다. 이 대답을 챗 GPT도 하더라고요. 특정 주식에 대한 재무조언이나 추천은 할 수 없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챗 GPT한테 뭐 삼성전자 주식 사도 되냐, 뭐 이코인 사도 되냐 물어볼 텐데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게요. 챗 GPT가 종목 추천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개발 쪽에서 이걸 막아놓은 건가?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떨까요? 아까 네, 일부에서 네. 알파고와 그 챗GPT가 어떻게 다른가 했을 때 네. 알파고는 바둑판만 가지고 했고 예, 챗GPT는 언어, 우리 단어들만 네.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안에 물론 숫자도 있죠. 예. 숫자도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하면 2라고 대답을 합니다. 네, 근데 막 복잡한 숫자 곱하기 복잡한 숫자는 하면 엉뚱한 답을 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챗GPT는 언어, 단어 위주의 연관 관계를 많이 익힌 애라서 예. 숫자에 약하다. 아, 숫자에 약하다. 네. 그렇지만 또 상당히 강하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 있는 숫자는 또 엄청 많긴 그쵸. 할 거잖아요. 네. 숫자도 단어라고 네.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지만 아, 막 이렇게 주식 같은 거는 네. 특히 엄청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쪽에는 특별히 트레이닝 한 적 없다. 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사실 AI 일임 투자 얘기도 요즘 많이 나와요. 핀트 같은 경우도 뭐 AI가 알아서 내 자산 관리해주고 투자해주는 서비스고요. 이 AI 일임 투자라는 게 뭐 정말 인공지능이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건가요?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서 사실은 네. AI라는 말을 네. 빼는 게 맞다. 아, 빼는 왜냐하면 게 말씀하신 맞다. 것처럼 네. 헷갈리니까. 네.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챗GPT처럼 막 이렇게 예. 얘가 왜냐면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네. 사람이 하듯이 얘가 막 이것저것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하는 건가?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AI 일임 투자 서비스는 물론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아웃데이티드 될 수 네.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었던 AI 일임 투자는 대부분 이제 룰 베이스, 그러니까 정해진 규칙을 딱 해놓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파라미터 같은 거를 AI로 최적화할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해놓고 그 룰에 의해서 자산의 그거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왔다 갔다 조정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 것을 AI 일임 투자라고 하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네. 요거는 사실상 아까 제가 처음에 정의해드렸던 AI의 정의, 프로그램이 데이터에 순수히 들어가서 다시 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세상과 인터랙션하면서 배워나가는 요 구조와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볼 동떨어져 수가 있다. 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런 AI가 생각하듯이 판단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네. 굉장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품으로서 팔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네. 사실 뭐 사람들도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해도 투자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좀 드물죠. 저 같은 사람은 뭐 꼭지에서 사고 어떻게 하여튼 투자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은행이나 자산관리사들한테 원래 전통적으로 하드 맡기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네. 이 AI를 약간 프로그램이라고 바꿔볼게요. 네. 프로그램 투자. 프로그램 투자. 네,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화가 났네요. 네. 네. 뭔가 효율적으로 네.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는 일일이 매일매일 차트 보고 재무 관리하던 것을 네. 우리가 이제 충분히 많은 시그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네. 물론 이런 상품들은 분명히 또 다루는 데이터가 되게 클 거란 그쵸. 말이죠. 예. 사람이 일일이 다 볼 수 없는 데이터까지 다 쫙 보고 네. 알아서 조금씩 그 포트폴리오 네. 조정하니까 안정적이야
라는 상품이 개발이 되었다면 네. 아무래도 관리 비용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은행이나 자산관리사들에게 맡기면 분명히 고유의 인사이트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익률 자체는 네. 뭐 누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비용 효율적인 네. 측면, 어. 적어도 뭐 펀드 매니저에 맡기면 그 펀드 매니저 한 명의 월급은 줘야 되잖아요. 그쵸. 뭐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저렴할 수 있겠다. 아. 이렇게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챗 GPT가 주식이나 부동산 정보를 우리가 추천해 주도록 기능을 한번 탑재하겠다 마음을 먹으면 챗 GPT의 조언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네. 조금 질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예. 아까 챗GPT는 언어 모델이니까 네. 언어 모델로 주식을 투자하려면 모듈이 하나 더 있어야겠죠. 모듈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룰 수 있는 모델들이 또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챗GPT가 그 모델을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네. 방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네. 일일이 이거 이때는 0.3을 곱했고 이때는 0.5를 파라메타가 네.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서 막 한 100가지 넘는 파라메타를 네. 조정하면서 AI를 컨피그레이션 할 수 없으니까 각각의 의미도 잘 모르고 네. 그거를 챗GPT가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면 우리가 마치 펀드 매니저 할 때 네. 적당히 잘 넣었으면 좋은데 원금 보장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그러면 3%밖에 안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3% 너무 작은데 5% 정도까지 네. 그러면 한 95%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이제 예. 백앤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위스팟을 찾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챗GPT가 앞에서 담당해주고 오. 그거를 다시 트랜슬레이션해서 네. 그 아까 AI 1인 투자라고 하는 네. 그 모델이랑 연결을 시킨다면 이게 얼추 괜찮은 오. 서비스가 나올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 또 그로 인해서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네요. 요즘 이 챗 GPT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챗 GPT 관련주들이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냥 누구나 아는 기업에 보면 뭐 엔비디아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정말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투자 광풍, 어떻게 보면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투자 광풍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인공지능 관련주에 투자할 때 주목해야 될 점이나 주의해야 할 점, 네, 혹시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냉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냉정한 말씀 아주 부탁드립니다. 냉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챗 GPT의 성공은 네. 마치 이세돌이 바둑을 이겼다고 해서 어, 우리나라 전체가 다 바둑을 잘하는 게 아닌 것처럼 네. 그들만의 승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를 포함해서 네. 대부분의 AI 회사는 근접하지도 못했고요.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네. 너무도 갭이 커서 아, 그들의 성공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네. 우리도 비슷한 게 있어요라고 말을 할 수준에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네.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예전에 피처폰에서 게임 만드던 회사가 네. 앱스토어가 나와서도 2G폰에 쓰던 게임이 네. 3G폰, 4G폰 나왔을 때 게임을 그래도 더 잘 만들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해서 네. 혹시 광고를 우리도 챗GPT 비스무리한 거 있어요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 거르시라. 과감하게. 네. 겸손하지 않은 회사는 이럴 때일수록 네, 걸러도 된다. 네. 마찬가지로 아까 투자 상품에서 뭐 챗GPT 투자 네. 이런 거 거르시라. 그거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편승하려는 시도잖아요. 네. 그만큼 그 하입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점은 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새겨 들으셔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챗 GPT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3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챗 GPT를 두고 이제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을 두고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이게 정말 산업의 판도를 바꿀 거다. 내 인생의 두 번째로 목격한 큰 혁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요.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질문이 과연 인공지능은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 입니다. 자,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또 개발자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네. 인간의 두뇌를 능가할 것인가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네. 저보다 똑똑해질까요? 네, 그것은 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의 배열 문제잖아요. 네. 언어의 배열 문제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풀리면 또 이것도 쉬운가 이것도 쉬운가 할 수 있어서 네. 좌절감이 들 수 있겠지만 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지금 활동하는 뭔가의 규칙 네. 이거는 굉장히 아직도 복잡하고요. 네. 챗GPT가 우리랑 비슷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말만 가지고 해결될 이슈는 네.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 뭐 두뇌를 능가한다 이런 데이터는 없다. 네. 뭐 앞으로는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힌트조차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인간이 아직 훨씬 복잡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면에서도 네. 아직 챗GPT는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배라는 의미가 단순히 금융적인 의미라면 네. 챗GPT에 관련 AI 회사들의 엄청난 부가 몰릴 것 같긴 해요. 마치 인터넷 시대에 IT 기업의 네. 부가 몰린 것처럼 AI 시대에 AI 기업의 부가 엄청 몰리겠죠. 그럼 이 기업이 네. 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제 네. 세계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지배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여전히 회사가 네. 있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어떤 서비스가 우리를 깊게 침투할 건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언어에 한정해서 침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좀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네. 언어도 툴이었다. 마치 언어도 툴이었다. 바퀴처럼 네. 빨리 가기 위한 툴이다. 말을 더 빨리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쵸. 말을 더 빨리 보고서 같은 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빨리 얘가 말을 나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 툴로서 인식을 하고 그러면 툴이 아닌 부분이 어딜까? 그전까지는 내가 사비연필 깎아서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의 본질이 대체 뭘까? 데생은 쉬운 네. 일이었어. 근데 나는 이걸 왜 그리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Y로 올라간다면 네. 더 고유한 가치들을 많이 발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좌절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인공지능과 좀 현명하게 같이 발걸음을 해나가는 그런 좀 고민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김민현 대표님과 함께 챗GPT와 인공지능이 불러올 인류의 변화, 미래사회 등에 대해서 정말 많이 살펴봐서 아마 조금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셨던 분들이나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투자에도 많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이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커먼 컴퓨터 소개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같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재밌었고요. 커먼 컴퓨터는 모두의 컴퓨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제가 이 트랜스포머, 이거의 전신이죠. GPT-2, GPT-3가 나올 무렵에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그거의 어떤 시발점이었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창업한 기업이에요. 네. 그때 제가 봤던 거는 모델 사이즈가 이거는 계속 커지는 구조고 계속 똑똑해지는 구조고 그러면은 컴퓨터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질 건데 이것이 독점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두의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AI를 위한 민주적인 인터넷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또 막상 이런 시대가 오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아요. 또 많은 준비를 했음에도 네. 그렇지만 풀 문제가 많아졌다는 거는 또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이 업계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김민현 대표님과 커먼 컴퓨터도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챗 GPT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우리 김민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경제 스팟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